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학년도 러닝 팁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진실과 거짓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을 하거나 학습할 때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니까요. 특히 과제물 같은 데에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뉴스라던가 정보라던가 데이터들이 명확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습할 때 그 다양한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거 찾을 때 우리 학교의 공공도서관 그리고 공공포털 그리고 뭐 리스라던가 이런 데서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뉴스 검색해 찾는다 그러면 유튜브 특히 편향된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사실 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가짜 뉴스 사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많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 어떤 네.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딱 그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했죠? 뭐 그냥 어르신들이 얘기하거나 예. 뭐 이렇게 신뢰 있는 사람이 말하거나 그쵸. 뭐 그 정도지 예. 않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랬어요. 예. TV에서 봤어. 아, 네, 예. 네. 신문에서 봤어. 아, 근데 그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예.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최근에 너무 정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온 국민이 디지털 기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온 국민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비판적 예. 디지털 사고력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할 시기가 충분히 예, 왔죠. 제가 그래서 한번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허위 정보가 퍼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지금 예시를 안 드렸는데 대선 때나 어떤 국회의원 선거라던가 이런 게 총선 때 되면 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팩트 체크가 안 된 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2017년도에 미국에서는요 어떤 허리케인이 마이애미에 왔는데 이게 가짜 뉴스가 또 퍼진 거예요.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마치 그 허리케인이 진짜로 온다 해가지고 경로를 왜곡해가지고 네네. 좀 과하게 대피를 한다던가 또는 피해야 될 사람들 또 못 피하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좀 어떻게 보면 채널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위험하다 SNS 통해서 막 예. 이제 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한 개인이 유괴를 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네. SNS 상에서.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몰려가서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예. 또 네. 모두가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 이거 뭐 백신을 어떻네 저떻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리네 뭐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방법부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멀리 찾지 않더라도 예. 2024년도 지금 현재도 뭐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일본 뭐 대지진 관련해서 네, 또 맞습니다. 그 정보들이 막 쏟아져 버리니까 예. 막 뭐 여행도 취소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예. 많이 생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런 대선도 최근에는 SNS에 나오는 정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표가 갈리기도 예. 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런 SNS에 나오는 유튜브에 네. 나오는 정보가 다 옳은 정보는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짜 뉴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네. 예. 가짜 뉴스는 사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어떤 뉴스 형식으로 뉴스라는 건 어떻죠? 굉장히 신뢰성을 그렇죠. 높이 받을 수 있는 네. 어떤 형태의 우리
매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 형식으로 포장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로 전달하면 이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뉴스 형식으로 하면 그렇죠.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뉴스 신문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고 날짜와 이런 것들이 다 뉴스 형태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네. 가짜 뉴스의 특징이라든가 유형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특징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되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혼란 유발이라던가 그래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도록 혼란 유발한다던가 이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제 빠른 확산이 되고 리트윗하면서 그렇죠. 되는 것들.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 출처가 전혀 없는 근거가 없는 뭐 근거라고 써놓은 것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들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유형이 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보는 뭐죠? 잘못된 정보인데 정보죠. 실수해. 이건 약간 실수로 퍼뜨린 거예요. 잘 네, 모르고. 네. 근데 이것도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그냥 좀 퍼뜨리게 되는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지만 의도성은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허위 정보라는 게 있죠. 고의로 조작돼서 퍼뜨리는 거죠. 이건 실수로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악성 정보는 뭐냐면 사실이지만 사실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좀 악의적인 목적으로 뭐 퍼뜨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 행동 자체로 이제 우리가 더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는 게 우리가 허위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보라던가 악성 정보들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서술형에 뭐뭐에 대해서 비판하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판의 정확한 뜻은 시비를 가리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근데 어떠한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짜 시시비비를 가려서 비판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받은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그른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검증하고 이것이 옳은 정보인지 그런 옳은 정보를 찾으려면 가능한 누구나 신뢰로운 그런 포털이라든가 공공 사이트라든가 뭐 공공 도서관에 있는 정보들을 찾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 이제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과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잘못된 정보로 입력해서 근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과제물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뭐 점수를 떠나서 그렇죠.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렇죠. 잘못된 지식을 확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잘못된 학술 정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학업에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잘못된 정보를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문화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나는 그냥 들은 건데 그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나는 오히려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들도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이거 무조건 뭐 한대 대선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학생들은 또
그런 작은 돈이어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아까 뭐 백두산이 폭발한다. 아, 네, 이런 네. 그럼 이제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네.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설계를 하는데 갑자기 야, 어차피 죽을 거 이러면서 되게 뭔가 계획을 어긋나게 바꾼다던가 뭔가 허무주의에 빠지긴다던가. 그렇죠. 심리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요, 이거를 플랫폼에서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는 데도 있어요. 너네가 지금 이거 생산하는 곳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법 제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나왔던 네. 내용 중에 잘못된 학술 정보 사용인데요. 네. 요즘엔 또 이 생성형 AI가 워낙 또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많이들 네. 사용해요. 거기에 이제 질문하면 나의 과제물에 대한 정보들을 쫙 알려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진짜 학술적인 정보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책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AI가 가르쳐준 잘못된 학술 정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우리가 그 인지 평양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정말 무서운 게 내가 한번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네. 내용들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버블에 갇힌다는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러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되고 차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양쪽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치우쳐져 버리든가 왼쪽에 치우쳐져서 반대쪽을 보지 못하는 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비판적인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피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의 이제 원인이라고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람이 어쨌든 인지평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맞아요. 듣고 싶은 건 듣고 싶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발이 필요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 신발만 보여요. 아,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 그다음에 SNS의 여러 가지 확산력,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판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죠.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 사실 되게 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디에서 나온 얻었을 때, 정보인지. 그죠? 어디 기관인지, 이 기관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저는 그래요. 블로그 개인한테 나왔어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죠. 네. 유튜브의 어떤 공식 어떤 기관의 유튜브 계정에서 나온 건지, 채널에서 나온 건지, 개인의 어떤 채널에서 나온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공신력을 쌓아온 그런 언론사라면 조금 우리가 안심하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특히 우리가 신생 요즘에 너무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자극적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유가 사실은 클릭이거든요. 클릭을 통해서 유도하는군요.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좀 신생 그런 기관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가 만든 정보인지도 확인하고 언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딱 정보를 봤는데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제가 정말 맞아? 한번 의심을 해보고 시시비를 가리는 거죠. 비교해보는 예, 거군요. 검색을 해서 네. 진짜 이게 맞아? 검색해보면 진짜였네? 아니었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심스러운 정보는 남한테 함부로 막 공유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굉장히 신뢰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근데 교수님께서 어떤 정보를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교수님을 보고 믿겠죠. 그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보는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사실은
이게 진짜 옳은 정보인지 그른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조건 정보들을 자꾸 공유하고 네. 퍼나르고 이런 것들. 네. 뭐 특히 요즘에는 카톡으로 퍼나르고 맞습니다. 유튜브 주소 링크 보내고 네.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런 팩트 체크 도구를 활용해서 그쵸. 체크해 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도구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스스로가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누가 만든지 그럼요. 보고 제일 언제 좋죠. 어디서 이런 거 네. 좋은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네. 근데 이거 되게 진짜 같다면 검색해서도 안 나온다 하면 네. 한번 이런 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2017년도부터 유지하고 있는 팩트체커 톡이라고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사를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최신 팩트라던가 여러 가지 언론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언론에서 그냥 노는 대절백수 400만 명이 넘었다. 그럼 어때요? 이거 그냥 보고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4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볼까요? 그래프로 딱 보여주는군요. 예, 어떤 것들은 메탄의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 30배다. 대체로 사실이다. 예, 이건 아예 사실이다. 네네네. 대체로 사실이다. 그러니까 100%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얘는 대체로 아니다. 눌러볼게요. 네. 왜 아닌지에 대해서 자, 진짜 실제 뉴스인데요? 이건 뉴스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분석을 한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뉴스에서는 쭈쭈쭉 나오니까 400만 명이 넘었구나. 굉장히 지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잘 보시면 여기서 자, 보시면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통계 포털을 찾아봤을 때는 여기서 잘못된 것들은 나이대를 잘못 설정했다. 경제 인구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 고령의 인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통계의 함정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최신 이슈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예. 이런 사이트들 이용해서 네. 보시고 과제물에 참고하시면 그쵸. 훨씬 더 신뢰 있는 예. 정보들로 예.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검색이 필요하다 하면요. 이건 또 사이트인가요? 네, 미국 사이트인데 같은 비슷한 맥락인 건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 있는 것들.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미국 배우가 브루스라는 배우가 브루스 윌리스라는 네, 배우가 네, 치매에 네. 걸렸잖아요. 근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네. 이제 제레블 브루스 브루스 친 게 리도 나오고 다양하게 막 나오죠. 그러네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브루스 윌리스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 여전히 죽지 않았다. 네.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언론보다 나오니까 아직도 거짓이다. 그래서 조금 더 얘는 정보가 다양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좀 더 큰 기관이다 보니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한년의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트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좀 팩트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제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최근에는 진짜 SNS 정보라던가 예.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럴 때 이 뉴스가 약간 좀 의심스럽다면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팩트 체크하는 사이트들 그렇죠. 두 사이트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뭐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들어가서 직접 팩트 체크하고 신뢰로운 정보로 학습하는 것들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게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짜 정보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가짜 정보의 유형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정확하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학습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다양한 뉴스들 그대로 접하지 마시고, 특히 유튜브, 버블에 갇혀서 예. 나의 관심사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야의 관심사도 보면서 실제 팩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힘, 아마 가장 중요한
지금 현대인이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상현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